반갑습니다. 올해 둘째 주 미국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테슬라 단기 주가만 본다면은 사실 2024년 첫 시작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테슬라 뉴스와 함께 왜 이런 과정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정인지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주요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7,500불 보조금이 즉시 적용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과 같이 적용되는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런 7,500불 보조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36,490불로 또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리스를 통해서 모델 3 한 달 리스가 사실상 200불대에 도달하며 역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 리스가 아닌 바로 구매가가 37,000불이 되지 않으며 높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격임을 보여줍니다. 이 7,500불 같은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처럼 느껴지지만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마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요는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어제 방송할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루머였던 중국의 가격 인하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델 3, 모델 Y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었는데 테슬라 찬님께서 그 추이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가격 변화를 차트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차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조금 눈여겨볼 점은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7,500 위안의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가격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는 보험 보조금으로서 7,500 위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인하와 함께 그 보험 보조금이 사라져서 사실은 똔똔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격차가 조금은 더 유의미하게 벌어졌고 중국 내에서도 모델 3 판매량 증가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가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가격 인하와 함께 테슬라 실제 어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상하이 가격 인하 같은 경우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과 관련된 변화인데 놀랍게도 작년 4분기에도 기가 상하이에서는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하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대당 원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화 역시 어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튬 가격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인하 부분을 어느 정도 판매가 인하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가격 인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판매가만 줄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위에 이동을 가져오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지 역시 어닝에 최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다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EPS 영향을 봤을 때는 아주 적은 마이너스 영향 혹은 소폭의 상승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어제도 살펴봤던 허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허츠가 SEC를 통해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 2만 대의 전기차를 매각할 것이고 이는 허츠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실제 공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제는 그 CEO 인터뷰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2만 대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허츠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역사적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2021년 10월 25일 뉴스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허츠가 테슬라로부터 10만 대의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하필 테슬라의 시총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기는 시점과 일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허츠는 계속해서 전기차를 많이 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4일에는
폴스타로부터 6만 5천 대의 전기차를 미래에 구매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2022년 9월 20일에는 17만 5천 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GM으로부터 구매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 같은 경우 찾다 보니까 어떻게 로라까지 가게 됐는데, 이 로라라는 기자분은 헛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최소한 여기서 사용된 자료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에는 원래 허츠가 사려고 했던 많은 전기차 계획 규모를 줄인다라고 밝혔고, 이때 확인되었던 허츠의 전기차가 테슬라는 약 3만 5천 대, 그리고 그 밖의 전기차가 5만 대 정도로 확인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말이니까 크게 멀지 않은 시점이고, 또 이번 허츠가 공시 자료를 통해서 밝혔던 2만 대가 약 3분의 1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다라고 밝혔으니까 이제 6만 대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치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허츠가 실제 구매하고자 했던 전기차의 아주 적은 분량만 구매를 하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약 3만 5천 대이고, 그 밖에 다른 차량을 통해서 2만 5천 대의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대의 전기차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어떻게 매각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보게 되면은 최소한 현재로서는 전체 판매하고 있는 차량 27,931대 중에서 전기차는 693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나,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첫 테슬라 구매 계획이 밝혀졌던 시기가 2021년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츠 같은 렌탈 회사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딱히 특별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93대의 전기차 안에서도 어느 브랜드를 많이 파느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은 상당히 낮고 그 안에서 테슬라가 647대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은 테슬라의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서 테슬라만 엄청 파는 것 같은데, 실제 판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 언론 헤드라인과 다르게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차량이 아닌 다른 전기차 브랜드 역시 2만 5천 대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슬라 브랜드가 가지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역시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볼 관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슬라가 647대 초기에 샀던 차량을 먼저 매각하고 있는 가정으로 보이는데, 효율로 봤을 때 충전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테슬라보다 다른 브랜드의 판매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점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언론은 헛소리로 폭주라는 내용으로 술 주정뱅이들이 와가지고 일론이 마약했니 어쩌니 하고 헛소리하는 내용을 다루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전부 다 일론이 마약을 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 역시 나사에서 비정기적으로 랜덤하게 마약 검사를 스페이스X 직원들을 상대로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일론 역시 이 검사에서 전혀 마약 반응 혹은 심지어 알코올 반응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같은 뉴스를 올렸던 이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사에서 검사해보니까 마약 반응이 없었다. 너무나도 의미 없는 일인데 잡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당장 보면 난리지만 조금 뒤 보면은 코미디인 상황이 일론과 관련해서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뿐만이 아니라 주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조금 뒤에 테슬라 소식 다 살펴보고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주요한 이벤트인 FSD 상당히 큰 성취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FSD 베타 버전 12.11이
직원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전 12 같은 경우 완벽한 엔드투엔드의 신경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성취가 있는 업데이트이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추가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 아키텍처 자체가 아주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배포하는 과정인데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서 일반 유저에게까지 배포가 된다면은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소프트웨어 회사 AI 회사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홍해 선박 공격 때문에 선박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해 선박 공격을 결국 미국과 연합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후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벤트가 시작됨과 함께 선박 운임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운임 비용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최근 쉽지 않았던 2024년 주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자민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가치를 재는 저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게 주식시장이고 피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반동을 치는데 좀 크게 내려갔을 때 이 타이밍은 피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 타이밍에 팔고 이 타이밍에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역시 역사적인 자료로 쉽게 검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좋은 인용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타이밍을 찾고자 하는 접근 방법은 상당히 유혹되기 쉽지만 루저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년간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10,000불이 48,000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고의 수익을 준 30일을 놓치게 된다면 당신의 투자금은 9,900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하는 시점도 다르고 인용글이다 보니까 상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런 내용은 쉽게 검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테슬라의 주가 변화나 역사적 주가를 통해서 항상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올해를 보게 되면은 참 시작이 어떻게 봐도 단기 주가로 봤을 땐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론이 2024년은 더욱더 미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첫 시작을 248불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마감을 220불 선이 깨진 218불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손쉽게 돈 복사하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그냥 쭉쭉 올랐으면 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히 들고 지금 이런 가정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겪는 시점에서는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만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이때가 100불 초반이었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때 더 많이 샀다면 좋았을 걸 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도 오를지 내릴지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때 살 걸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분명 모두 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배로 힘들었죠. 정말 주가창 보는 게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1년만 그랬을까? 테슬라 전체 역사로 본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보면은 이때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혹은 2014년도 보면 이때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때 시점을 보게 된다면은 2014년도에도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무려 2배 넘게 나게 됩니다. 2015년도에도 최고점과 최저점은 30% 이상 나게 되고 그 다음에도 거의 50%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도의 최저점을 돌아가며 이때도 3년 날렸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때 주가 9불 57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가정을 매번 겪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너무나도 쉽게 그냥 쭉쭉 올라가기만 한다면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정에서 나오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누군가 여기서 대박을 쳤다더라 하면은 거길 따라가고 그게 설거지 당하는 거죠. 그 대박 친 고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질은 없고 그냥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에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려서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처럼 이렇게 성장을 잘 이어나가는 기업마저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단순하게 좋은 주가만 찾아가게 된다면은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가 자체는 항상 요동치는 것이지만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테슬라의 어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단기적으로는 어닝이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항상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들려오는 말이고 또 일론이 입방정을 떨어서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말도 10년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즉 그런 본질이 아닌 주변 분위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을 직시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나고 보면 부러운 시점이지만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혹은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첫 해 시작 썩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돌이켜 보면은 이때가 좋았던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똑같은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스페이스X 기업 간담회가 오늘 진행되기도 하였고 이 기업 간담회에서 펠컨 9 발사의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